오늘의 종목 뉴스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네시스 끌고 친환경 밀고 현대차 2분기 매출 30조 돌파. 자, 현대차가 신차 출시로 2분기에 역대 매출 달성을 했고 1년 만에 영업이익이 3배 이상 불어나는 V자 반등을 이끌어냈습니다. 거기 이제 주요한 거는 이제 아이오닉 5 그리고 투싼 그리고 제네시스가 있습니다. 친환경차의 판매를 증대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스타렉스의 명명이 있는 스타리아 그리고 그랜저 연식 변경과 소나타 센슈어스가 잇따라 출시되면서 수출용 수소 트럭 전기 트럭인 액션트 신형도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과 원화 강세 속에서도 수익성 중심으로 판매 회복세가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급 부족 자체는 내년까지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서 비용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 합니다. 환율 변동성도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3분기에는 추석 연휴 때문에 또 영업일수가 줄어들어서 전 세계 재고 부족으로 어려운 환경이 지속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주가는 매출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부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반도체 수급이 과연 뭐 그 후에까지도 엄청 오래 갈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반도체 수급을 뚫은 또 기아도 나와 있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에도 뭐 K8 라든가 또 EV 전기차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로 판매를 해서 고수익을 좀 올리고 있다고 하는 기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오늘 나온 뉴스인데 요거는 이제 차 판목 회복에 현대모비스 영업이익이 200% 이상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글로비스도 100% 이상, 그 다음에 위안은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고, 네, 대신에 이제 한국조선해양이 손실을 봤다고 합니다. 자, 여기는 이제 현대그룹사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기업들이 나와 있는데, 우선 현대중공업 지주죠. 예, 지주 회사인데 백신 효과로 회복세를 이어가면서 현대오일뱅크가 지주 실적을 견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간 지주사인 조선해양의 충당금 인식에 따른 지분법 손실이 대거 반영되어서 컨센서스를 크게 밑돌았고, 하지만 조선해양은 오히려 주가가 올라갔다. 이따 지금 보여드릴 겁니다.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 증권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으로 실적을 했고, 그걸 이제 글로벌 수요 회복에 따른 항공 화물이라든가 컨테이너 운임의 강세 때문에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방금 전에 뉴스 봤듯이 신차 판매가 늘어나면서 부품이 많이 소요가 됐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글로벌 출하가 대수가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타나면서 컨센서스 대비보다는 낮게 나왔습니다. 위아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이유로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시장에서는 SUV가 인기가 끌면서 주력 품목인 사륜구동이 대폭 증가했다고 합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그 유상증자 공시가 나왔죠. 그거를 우선주로 준다고 해서 지금 혼란이 좀 있는데 다음 주 월요일쯤에 이제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 내에서 이제 현대건설은 상관없는데 현대건설 우 같은 경우에 지금 뭐 하한가를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국내 주택 공급 호조에 따라서 양원 실적이 예상이 됐는데 복합개발 일회성 비용이 발생하면서 매출 영업이익이 둘 다 하회를 했고, 발주 측에서 공사비 10%를 또 보증금 809억까지도 회수해 가면서 해당 금액이 매출에 차감이 되면서 안 좋게 나왔다 라고 되어 있는 뉴스도 하나 확인할 수 있고, 근데 또 해외에서는 현대차가 많이 팔린다. 러브인 정조준 신흥국 시장에서 발표를 했고요. 글로벌 전략 차종 투입을 하고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구축하고 커넥트카 서비스도 확대한다고 하고 신차, 중고차 통합 판매 시스템까지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인도에서는 9월 달에 고성능 브랜드 N을 처음으로 선보일 예정이고요. 베트남에서는 하반기 그랜저 i10을 신차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한 현지 판매 법인을 발판 삼아서 효과적인 판매와 마케팅 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하고, 또한 브라질에서는 크레타의 2세대 모델을 출시를 하고 첨단 기술력 홍보를 위해서 커넥트카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 포드가 현지 공장을 전부 폐쇄를 해서 가격 인상도 하고 인센티브도 개선하고 부품 현지화라든가 수출 확대 등 전방위적인 손익 개선 노력을 펼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같은 크레타 2세대를 판매를 하고요. 현지 최초로는 온라인 신차, 중고차 통합 판매 시스템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차량 구독 서비스와 금융보험, 카라이프 서비스 등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를 곧 선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안 할까요? 우리나라도 하면 참 좋을 텐데. 그죠? 차후에는 할 거라고 봅니다. 우리나라도. 먼저 해외를 선점을 하고 나서. 자, 우선은 이렇게 보면 요것 때문에도 주가를 좀 하향적으로 보는 애널리스트 좀 있습니다. 왜냐면 신흥국에서는 마진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국가에서라도 1위를 점유율을 달린다고 하면 독점이기 때문에 그죠? 독점이 되면 차 소리가 시끄럽네요. 네, 독점을 하게 된다면 영업이익은 당연스럽게 따라오겠죠. 그래서 저는 좋다고 봅니다. 자, 이제 현대차 그룹에 대한 현대가의 이제 그룹들의 주요 자동차 쪽에 관련되어 있는 주가들을 볼 텐데요. 현대차입니다. 주봉으로 다 뽑아왔습니다. 현대차고요. 현재 흐름 그냥 크게 잔잔하게 그냥 그죠? 잔잔하게 움직이고 있으면 잔잔하게 차량용 반도체라든가 판매 실적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여러 가지가 좀 혼재를 하면서 주가가 위로 가기도 하고 아래로 가기도 하고 되게 애매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지루한 행보를 결국에는 뚫고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기아 같은 경우에도 같은 흐름입니다. 그래서 기아도 같은 흐름으로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사실 매력적인 건 현대모비스죠. 현대모비스. 얘는 이제 위아래로 움직이는데 방향이 약간 아래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약간 이 흐름 이거에 거의 맞닿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투자 매력이 있고 결국에는 현대모비스가 지주회사를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한층 더 그런 이제 이슈가 터지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배당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인해서 현대모비스에 조금 비중을 좀 실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대위아입니다. 현대위아는 조금 위아래가 좀 폭이 좀 크기 때문에 올라갈 땐 가파르게 올라가고 내려갈 땐 또 가파르게 또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주가 흐름과 실적을 자꾸 보면서 투자에 대한 걸 좀 정해야겠다라는 취지입니다. 그 다음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 이제 현대에서 이제 수소 트램을 만들게 되면 한번 주가 뻥 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보다는 조금 바닥을 좀 다지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 매력적인 좀 구간에 들었으면 그때 한번 진입하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현대건설입니다. 건설은 이제 주택 이제 실적이 나오게 되면 건설 붐이 다시 한번 좀 대두가 되면 하반기에 그러면 올라갈 거라고 보는데 이미 최근에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체크하는 정도로만 보자. 그다음에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장하는 이제 현대 기업이 하나 있죠.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래서 현대오토에버와 함께 지분도 얘기가 있고 또 그걸 이용해서 이제 현대 이제 지배 구조 재편을 할 때 좀 이용될 수 있다라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때 급등을 했다가 지금 다시 출렁출렁 거리고 있는데 상당히 비싼 건 맞습니다. 그 다음 현대철 또 갖고 왔네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한국조선해양입니다. 한국조선해양이고 여기 또 이제 조선사다 보니까 한번 파동을 그리고 지금 다시 좀 빠졌다가 이번 주에 강하게 급등을 하고 있는 중인데 추천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요 구간 왔을 때 사는 건 상관은 없는데 밑으로 깨고 내려가서 언제까지 깨고 내려갈지 모르겠다. 사실 해양 쪽은 또 제가 잘 모르는 분야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현대 그룹에 관련되어 있는 주요 계열사들만 갖고 왔고 이거 말고도 더 계열사들이 중요한 데가 많겠지만은 그것까지 다 하려면 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요 정도 흐름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